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가, 측정, 검사. 이 용어들 자주 쓰는데도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일상에서도 뭐 성적표나 업무 평가 같은 걸로 계속 접하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들을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당신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들을 알아두면요. 어떤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정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자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검사, 테스트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넓은 의미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검사는 어떤 결과를 알아보려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도구나 절차를 다 포함해요. 뭐 시험은 당연하고 간단한 설문조사나 관찰 같은 것도요. 그냥 시험만 생각했는데 훨씬 포괄적이네요. 그럼 측정, 메저먼트는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측정은 이제 좀 더, 뭐랄까, 구체적이에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의 속성에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 이걸 수량화라고 하죠? 수량화요. 숫자로 나타낸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분야에서 또 무엇을 재느냐에 따라 그 방식이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키 재는 거랑 만족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군요.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 그러고 보니 측정 얘기하니까 변인, variable이랑 데이터 이 말도 자주 나오던데요. 이 둘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에서도 딱 구분하고 있어요. 변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재려고 하는 그 속성 자체. 예를 들면 성별, 아니면 시험 점수, 키 같은 거요. 네네, 측정 대상. 그렇죠. 반면에 데이터는 그 변인을 실제로 재서 얻은 값이에요. 보통 숫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변인은 뭘 잴 거냐, 데이터는 재서 나온 결과. 이렇게 보면 좀 쉬울 거예요. 아하, 명확해지네요. 변이는 대상, 데이터는 결과. 그럼 우리가 이런 검사나 측정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이 궁금한데요.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선발? 선발이요? 네, 대학 입학이나 회사 채용 같은 거요. 또 적절한 곳에 배치하기 위한 분류나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는 진단, 연구 가설 검진 같은 데도 쓰이고요. 그렇군요. 뭔가 결정하거나 이해하려면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이나 현상 이해를 돕는 거죠. 그럼 무엇을 주로 측정 대상으로 삼나요? 사람의 어떤 점들을 주로 보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정말 다양한데요. 얼마나 아는지 보는 학업성 지도, 또 그 사람의 특징인 성격, 아니면 잠재력을 보는 적성, 기술 같은 능력, 그리고 직업 흥미 같은 거요.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키나 몸무게처럼 눈에 보이고 직접 잴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네. 성격이나 태도처럼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특성 있잖아요. 이런 잠재적 특성까지 측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잠재적 특성. 그게 가능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평가 분야의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측정할 수 있을까?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검사를 하고 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 점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점수 높으면 좋은 건가요? 점수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문항 하나하나에 점수가 매겨지죠. 문항 점수. 네. 이걸 합치거나 해서 총점 또는 검사 점수를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검사 점수는 여러 정보를 합친 종합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70점 받았다 이러면 이게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사실 바로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원점수, raw score의 한계인데요. 단순히 합산한 점수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시험 난이도나 다른 사람 점수를 모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척도 점수, scale score라는 거예요. 음. 원 점수를 통계적으로 변환한 점수인데요. 이걸 쓰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요. 상대적인 위치요. 네. 그리고 다른 종류의 검사 결과랑 비교하기도 쉽고 뭐 합격, 불합격 기준선 같은 거 정할 때도 훨씬 유용하죠. 점수에 진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점수 하나에도 이런 복잡한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런 평가나 측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건 결국 그걸 재는 도구만큼만 정확하다는 거예요.
측정 도구가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 이해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도구의 한계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모든 검사 결과는 그게 얻어진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맥락이요? 네. 특정 상황에서 얻은 점수가 다른 데서도 똑같은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결과가 의도치 않게 잘못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성취도 검사 같은 건 보통 내용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려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렇군요. 맥락과 도구의 한계,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오늘 평가, 측정, 검사의 기본 개념부터 점수 해석, 그리고 유의점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런 기본 원리를 아시면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평가 정보들 있잖아요. 그게 뭐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든 훨씬 더 비판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자료 마지막에 신뢰도, 릴라이어빌리티와 타당도, 밸리디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신뢰도와 타당도요? 네, 어떤 검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결과를 보여주는지 이게 신뢰도고요. 그리고 그 검사가 정말 재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재고 있는지 이게 타당도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평가의 질을 따지는 핵심이니까요. 한번 꼽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